안녕하세요. 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입니다. 돈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도 많아서 이제 지칠 정도입니다. 자, 오늘의 쪼개기 주인공은 한화입니다. 한화에너지 상장 추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장을 추진 중인 한화에너지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화에너지가 상장 IPO를 추진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향후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화에너지 어떤 기업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그룹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진 한화에너지가 IPO를 신청했다 라는 게 기사고요. 이제부터 한화에너지가 어떤 기업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화에너지 2007년 한화솔루션에서 물적 분할해서 설립된 회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전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열 및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슈 좀 독특했던 게 세종시에 본사가 있다는 거. 하지만 그냥 본사만 세종시지 실질적인 공장은 여수와 군산에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 총 매출액의 합계를 보면 이게 2023년도 자료거든요. 보면 총 한 4.7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 중에서 아까 언급드린 그 에너지 판매 주 사업이 한 16% 정도, 이거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게 태양광, 그리고 이거 화학 제품이죠. 39.78. 그리고 이 하나 컨버전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SI 하는 회사인데요.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한화 컨버전스 SI 회사라고 했죠. LG CNS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그룹 내에서 소프트웨어 정비하고 공장 자동화시키고 요즘은 그린 에너지 플랫폼까지 진출한다고 하네요. 그런 회사고, 그 다음 한화 임팩트,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 원래 삼성이 화학도 했었죠. 근데 2015년에 한화한테 빅딜로 넘깁니다. 이때 한화종합화학으로 이 사명이 바뀌었고, 다시 한화 임팩트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화 임팩트의 지분 52%를 지금 이 한화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 자회사는 아니에요. 완전 자회사는 아니고, 과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다. 한화 이펙트가 꽤 큰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이 크게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아까 보셨던 대로 태양광, 열, 에너지 만들어서 파는 거죠. 전기 파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수소, LNG 수소 이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은 액은 한 4.7조 원, 2023년 기준이고요. 영업이익은 한 2,100억 원 정도 되는 회사다. 좀 이게 들쑥날싹 좀 폭이 크긴 커요. 내려가서 적자도 봤다가 흑자로 막 올렸다가 좀 이게 매출액 등락이 좀 심한 기업인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좀 에너지 기업, 좀 그런 쪽이다 보니까 벌 때는 확실하게 벌고 또 잃을 때는 확실하게 잃고 그런 게 좀 눈에 보이네요. 자, 그 두 번째 이유. 자, 왜 그러면 추진을 하는가? 제 생각엔 결국엔 많은 언론도 예상을 하지만 승계 작업 아닌가? 하나그룹 승계 작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하나그룹 승계 작업의 역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복잡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흐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001년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20년을 준비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먼저 시작은 이 한화 SNC란 그룹입니다.
네, 한화 SNC를 설립을 했어요. 설립을 하고, 그럼 원래 한화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장남이죠. 네, 김동관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한화 SNC는 삼형제, 이 한화 삼형제가 100%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한화 SNC, 그리고 내부 거래 비중이 아주 높은 회사였다. 67.6%고요. 이 삼형제가 100% 소유한 이후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114배, 네, 순자산 114배, 매출액 7배,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는 거죠. 네, 왜 이렇겠어요? 뻔하죠. 키워주기죠. 일감 몰아주기, 회사 키워주기죠. 이거 돈 잘 벌면 누구한테 돈 가겠어요? 배당할 거 아닙니까? 100%라면서요? 다 이 형제들 주머니로 가는 거죠. 뭐 뻔한 시나리오죠. 자, 그 다음에 H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합니다. SNC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아, 정말 이 물적분할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이렇게 물밑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상장 회사들 물적분할 많이 하죠. 뇌구조 바꾸려고요. 그래서 이 H솔루션 지분 100%, 하나 SNC가 100%였으니까 이것도 100%겠죠. 그리고 마지막 최종 작업이 한화에너지가 모회사인 H솔루션을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작업 끝에 한화 SNC가 H솔루션을 거쳐서 지금의 현재 한화에너지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아까 2001년부터 시작이라고 했었죠. 2021년까지 20년 걸렸네요. 네, 20년 걸려서 준비한 승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한화에너지는 장남이 절반, 둘째와 셋째가 각각 25%씩 해서 형제들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한화의 메인 지주사는 아니지만 한화그룹, 한화란 주식의 22.16% 2대 주주가 돼 있죠. 네, 1대 주주인 김승현 회장과 차이도 얼마 없어요. 네,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오는 겁니다. 계속 샀어요. 아까 그 H솔루션 시절 있죠? 그때부터 이 한화그룹 주식을 계속 사 모았습니다. 계속 사 모으고 고려 아연에서도 사오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분을 22%까지 모으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작업이 승계와 무조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인데 배당입니다. 배당. 한화솔루션의 한화솔루션이 아니고요. 한화에너지의 배당인데요. 자, 배당금의 지급 보시면 2021년 얼마입니까? 1000억이죠? 네, 1년에 1000억을 배당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게 누구 소유라고요? 삼형제 100%입니다. 다 그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도 한번 봤습니다. 14기, 13기, 12기. 이때는 배당이 없는데요. 이때도 100만이거든요.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이때도 500억. 500억에 배당을 했다. 배당 액수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8년간 삼형제에게 배당된 총 금액은 2,500억 원 정도가 된다. 굉장히 많은 돈을 배당을 했다. 이거를 아마 이후에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한화의 그런 지배 구조도 간단하게 표현한 건데요. 얘가 1대 주주, 2대 주주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 한화가 상장회사잖아요. 네, 상장회사고 이 한화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 여기에는 상장회사가 없습니다. 물론 이 한화는 밑에 엄청난 쪼개기를 통해서 네, 굉장히 많은 계열사를 지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상장 추진 중인 이 한화에너지가 상장이 되어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배구조가 얘도 상장, 얘도 상장, 밑에도 상장. 이게 자손 구조가 아니고 손자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1, 2, 3.
이게 무슨 뮤탈리스크입니까? 아, 네. 지배구조가 후퇴한다는 거죠.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왜 지금이냐? 왜 지금 한화에너지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느냐? 개인적으로 한 세 가지 이유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처리가 되면, 이게 최대 주주, 아니, 이게 현재 경영인보다는, 이런 소액 주주나 실제 주주에게 이권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뭔가 쪼개기 상장이나 중복 상장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을 당기지 않았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개편. 지금 뭐 배우자 상속세는 거의 이제 안 내기로 한 걸로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이 최대 세율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어쨌거나 뭐 내려간다, 최대 세율도 내려간다 그러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타이밍에 좀 액션을 취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요즘 하나그룹 주가가 너무 좋죠. 진짜 하나 요즘 주가 보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상장은 어때요? IPO는 최대한 분위기가 좋을 때 하죠. 땡길 수 있을 때 땡겨야죠. 그래서 마침 하나그룹 분위기도 좋으니까 최대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시기에 IPO를 해서 돈을 많이 땡기자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사람들 반응입니다. 네이버 댓글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분 의견에 정말 100%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논리정연하게 잘 써주셨어요. 네, 이거 정말, 옥상옥 지배구조를 만드냐, 구시드 꼬라지랑 다를 바가 없다.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들. LG, 제가 며칠 전에 다뤘던 LS, 이런 그룹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국장은 촉수원금 또 분할 상장이냐, 짜증난다.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죠.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 있는데 그 위에 지배하고 있는 그것도 회장의 아들들이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상장한다고 하니까 이걸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한화에너지를 일단 상장을 시킨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한화와 합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지분을 섞는 거죠. 지분을 섞어서 최대 주주를 아들들로 만들어 보는 거죠. 물론 안 되겠지만 일부 상속을 최소화함으로써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병 이후 물적 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합병을 해요.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누는 거죠. 왜 나누느냐? 그것은 아까 자식이 몇 명이라고 했죠? 3명이죠? 자식이 3명이니까 나눠줘야죠. 그래서 장남,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눠주는 용도로 인적 분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합병하고 분할하고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혹시 이게 합병이 좀 막힐 수도 있어요. 요즘 워낙 이런 쪽 여론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데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합병 이거 여론 안 좋고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뭐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재원 마련. 상장하면 주식을 팔 수 있죠. 그래서 보유 주식을 매각을 하고요. 그러면 돈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 돈으로 이제 상속세를 내는 거죠. 김승현 회장의 한화 지분을 상속을 받고 이거에 대한 상속세를 내면 굉장히 편하게 진짜 내 돈 안 들이고 세금 내고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이게 너무 열받아요.
네, 상속을 받는데 세금은 내요. 세금은 내는데 문제는 이 세금을 내 돈으로 내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네, 결국 상장시켜서 결국에는 IPO 하면은 다 그 투자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 받아서 결국 그 투자자들 돈으로 자기 상속세 내겠다는 건데 이거 너무 열받지 않습니까? 네, 또 이렇게 해서 국장은 역시 촉수엄금이다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진리인가요? 네, 저는 진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씁쓸한 현실에 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